요즘 원달러 환율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하루가 다르게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걸 보면서 마음이 불안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통해 지금 원화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인지 짚어보고 이 엄청난 변동성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한 실전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1,500원. 이 숫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정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가까워졌다는 건 우리 경제에 분명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신호인데요. 도대체 이 숫자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건지 지금부터 그 답을 같이 찾아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지금 상황이 도대체 어떤가? 현실을 진단하고요. 아니 왜 이렇게 된 건가? 그 원인을 세 가지 거대한 힘으로 나눠서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망도 해보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나? 각자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확실하게 챙겨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지금 원화 환율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과연 우리의 원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대접을 받고 있는지 객관적인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21일 마감 기준으로 본 주요 통화 대비 원화 상황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죠. 미국 달러는 계속 1,500원 선을 뚫으려고 하고 있고 일본 엔화가 그렇게 약하다고 하는데도 원엔 환율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유로도 마찬가지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원화가 주요 통화 모두에게 전방위적으로 힘을 못 쓰는 동반약세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환율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 가지 거대한 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화의 가치를 끌어내리는 힘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글로벌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의 힘이고요. 둘째는 전 세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바로 우리 내부의 계절적인 수요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서 작용하는지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힘, 단연코 강력한 미국 달러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즉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계속 늦출 거라는 예상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산보다는 안전한 달러를 꽉 쥐고 있으려는 심리가 아주 강하게 유지되면서 원화 가치를 계속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힘은 국제 정세입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상황 말이죠. 이렇게 세계적으로 불안감이 커질 때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산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바로 미국 달러죠. 불안할 땐 역시 달러가 최고다 하면서 돈이 몰리니까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는 약해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힘은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라는 시점이 아주 중요해요. 기업들은 한 해 동안 수입한 물건 값을 연말에 결제해야죠. 또 개인들은 연말 연초에 해외 여행 가거나 유학 보낸 자녀에게 돈 붙여야 하죠. 이렇게 특정 시기에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국내에서 갑자기 확 몰리니까 환율 상승을 더 부채질하는 겁니다. 자, 원인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겠죠? 단기적인 흐름과 좀 더 긴 중장기적인 전망 두 가지로 나눠서 미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 너무 급하게 오른 감이 있어서 1,490원대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잠깐이고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연말이나 내년까지 보면 결국 미국의 통화정책이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기 전까지는 이 구조적인 원화 약세 흐름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환율 시장을 딱 두 가지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바로 완만한 약세, 그리고 높은 변동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향 자체는 계속 약세 쪽으로 가겠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거라는 뜻이에요. 위아래로 엄청나게 흔들면서 갈 거라는 거죠. 이 두 단어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론은 이제 충분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실전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수입하는 기업, 수출하는 기업, 그리고 우리 같은 개인의 입장에서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먼저 수입 기업들,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파는 회사들은 지금 아마 제일 머리가 아프실 텐데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똑같은 물건을 사와도 더 비싼 돈을 줘야 하니까 원가 부담이 엄청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리스크 관리에 있습니다.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대신 환율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회사가 받을 타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물환 계약처럼 미래의 환율을 지금 미리 약속해두는 거죠. 이런 통화 해지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위기는 누군가에겐 기회라고 하죠. 반대로 해외에 물건을 파는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1달러를 벌어와도 환율이 높을 때 원화로 바꾸면 더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겠죠. 언제 바꿔야 가장 이득일까? 정답은 나눠서입니다. 마치 주식을 분할 매수하듯이 벌어들인 달러를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서 환전하면 혹시라도 환율이 갑자기 뚝 떨어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일반 개인들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해외여행이나 유학 준비하는 분들, 요즘 환전할 때마다 정말 한숨 나오시죠?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개인들의 해법도 사실 수출 기업과 똑같습니다. 키워드는 바로 분할 환전. 필요한 달러를 오늘 당장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요. 몇 주 혹은 몇 달에 걸쳐서 조금씩 나눠서 사보세요. 이렇게 하면 운 나쁘게 가장 비싼 날 몰빵하는 걸 피할 수 있고 전체 환전 비용의 평균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외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환율이 너무 높아서 불안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진 달러를 섣불리 팔지도 못하겠다. 다들 서로 눈치만 보면서 팽팽하게 버티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크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단타를 노리는 트레이더들은 이 큰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고요. 장기 투자자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분들은 안전하게 외화예금 같은 상품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 하나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환율이 내일 오를지 내릴지 정확히 예측하려는 노력은 이제 그만두셔도 좋습니다. 그건 신의 영역이니까요.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동적인 자세,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이 변동성의 시대에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전략은 무엇입니까?